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래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부모님과의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어린 시절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존중과 애정을 느끼지 못한 채로 성장을 해왔을 수 있거든요. 관심과 주목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걸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 주인공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나를 주목하게끔 그런 좀 튀는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좀 독특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스타일링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링을 추구하고, 또 직업적으로도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라 좀 독특하고 함부로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직업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튀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만큼 사랑을 주고자 하는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최대한 많은 사랑을 받고 최대한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이런 행동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뭐 좋은 것을 발견하면 조금 비싼 것이라고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애정 표현도 굉장히 잘해서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에서도 이런 면이 좀 도드라질 것 같거든요. 외적으로도 좀 다정한 에너지, 친절한 에너지를 풍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을 추구하고 좀 독특한 것을,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너무 괴짜 같고 너무 튀기 때문에 약간 피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본질은 굉장히 다정하고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외적인 특징이 약간은 바람둥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외모가 좀 뛰어난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잘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딱 봤을 때는 저 사람 굉장히 인기가 많겠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그래서 주변에 이 사람을 연애 상대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주변에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사람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과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전혀 바람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실하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기 세상에 그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래요. 전혀 바람기가 없지만 외모가 좀 남다르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일링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좀 잘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말싸움을 하게 되면 이기기가 쉽지 않대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주장에 반대를 하면 말다툼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도 하고 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말다툼을 할 때 항상 좀 지는 느낌이 들어서 웬만하면 저 사람이랑 말다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사람은 겉으로 자기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워낙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주목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행동이나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기본적으로는 좀 무표정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전부 다 얼굴에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자기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뭐 화가 난다든지, 슬픈 감정을 느낀다든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런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머리카락이 조금 긴 편인 것 같거든요. 머리가 짧고 단정하기보다는 약간은 긴 편이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독특하고 독창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튀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단색보다는 원색에 가까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파란색 옷을 입는다고 하면 검정색에 가까운 남색을 입는다기보다는 쨍한 파란색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고, 또 빨강색 옷을 입는다고 쳐도 와인색이나 어두운 젓갈색에 가까운 빨강색이 아니라 쨍한 빨강색을 선호할 수 있어요. 좀 튀는 그런 옷을 많이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대요.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정말 아끼는 정말 친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된대요. 이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그 단 한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의 직업을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자신을 좀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대한 조직 안에서 맡은 일만 조용조용 처리하는 그런 일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수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직업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하는 일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뛰어난 외모와 독특한 개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사업가 기질도 다분하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든지 좀 자신의 개성이나 강점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처음 만나면 이 상대방 분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있고 너무 튀려고 하고 너무 주인공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대요. 왜 저렇게까지 관심을 갈구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밀어낼 수가 있대요. 왠지 바람둥이 같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이 만나자고 제안한 것을 거절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것처럼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바람둥이도 아니고 또 그렇게 얄팍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두 분이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처음에는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여러분이 도망다니는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빠르게 친해지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대요. 좀 드라마에서 클리셰처럼 나오는 그런 설정이 있죠.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서로를 좀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처음에는 좀 삐걱거리겠지만 어느 순간 관계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상대방 분이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막 주목을 하고 있을 때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상대방의 이미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외모가 좀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오히려 다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상대방의 눈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빛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먼저 좋아하고 다가오려고 애를 쓴대요.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을 닫고 이 상대방 분은 그 끌림에 이끌려서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상대와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로 웨딩 카드와 인게이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 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단순히 여러분이 잠깐 연애하고 헤어지는 그런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동반자 같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과 약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런 직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내 미래의 배우자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대요. 두 분은 두 분 다 비혼주의자가 아니라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대고,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 다 결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평생 아주 가까운 연인 사이로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냐면 아주 다정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고, 정말 친절해서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탔을 때 자리 양보도 정말 잘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같이 들어주고, 이런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다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애니어그램에서 2번 유형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런 데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느끼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에는 자신의 힘든 시간이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어쩌면 어린 시절에 좀 힘든 일을 겪었거나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고난을 겪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된 거죠. 자기가 힘들 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어쩌면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하고 그렇게 남을 도우면서 생명력과 활력을 얻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걸 속으로 조용히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차릴 수 있대요. 또 반대로 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바로 알게 된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겉으로 발산하는 그런 양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무작정 뭔가를 성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상력도 기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고 또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쟤는 정말 열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약간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다 보니까 좀 방향이 하나로 정해지기보다는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잠깐 반짝했다가 금세 사그라드는 그런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서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잘 못 맺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지만 그 시작을 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대요, 여러분에게. 망설임 없이 도전을 하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느껴지고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사람은 강렬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강해서 인상이 좀 세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 보면 잊어버리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한 번 보면 강렬하게 각인이 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배우들 중에서도 평범한 듯 무난하게 생겨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모습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배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개성이 강해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도 그 사람이다, 그 배우다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스타일링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개성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 눈도 굉장히 크고 코도 높고 얼굴이 좀 입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잘 어울린대요. 소화하기 어려운 색깔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약간 곱슬머리나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마를 했거나 아니면 원래 곱슬머리거나 이런 특징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많은 사람들과 엮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도 잘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것도 좀 잘 어울리네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력과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동화 작가라든지 청소년 소설 같은 것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나 어른들을 위한 작품이지만 그들의 동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이네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잘 맞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다라고 느껴야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 소울메이트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계 흐름을 좀 뽑아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이 상대방 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관계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고 여러분과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처음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조용히 여러분을 짝사랑하다가 고백을 하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고백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고백을 처음에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의 연애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연애를 잘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쳐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나는 너를 잘 알지도 못하고 너랑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동안 이 상대방 분이 조용히 여러분을 뒤에서 지켜본대요. 여러분의 상태를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면서 조용히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분 관계가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해야지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지 이 관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대방분이. 이 소울메이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타인을 다시 믿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림자가 해소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이 사람은 원래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 특히나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셔야 된대요. 조금 어렵더라도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틈을 지켜보다가 여러분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딱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상처를 치유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두 분은 여러분이 환자의 입장, 이 상대방 분이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느껴져요. 두 분이 연애하는 내내 이런 관계가 유지되진 않겠지만 두 분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와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에서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릴리저스 팩터 카드도 나와서 이 사람과 여러분이 가치관이 좀 차이가 있거나 또는 종교가 좀 다르거나 그럴 수가 있대요. 여러분은 종교가 없는데 이 상대방 분은 종교가 있다든지, 또는 반대로 여러분은 종교가 있는데 이 상대방 분은 종교가 없다든지, 또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종교가 다르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마음을 꽁꽁 닫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종교적인 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뭔가를 믿고 믿지 않고는 그 사람의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믿고 어떤 신념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죠. 의식적인 생각, 머릿속에 있는 사고 패턴일 뿐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식으로 변질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믿던 것과 지금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언제든지 믿음은 바뀌고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좋은 관계를 밀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두 분이 종교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두 분 사이에 그런 신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이 상대방분이 믿지 않거나 상대방분이 믿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두 분의 관계를 절대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소한 생각 차이로 이 소중한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대요. 두 분의 관계는 그런 사고와 생각 차이를 뛰어넘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차이, 가치관 차이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포용적인 자세로 저 사람은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비록 나는 그걸 믿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상대는 굉장히 영적이고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고 좀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에너지를 느끼는 능력도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되게 잘 감지하고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래요. 약간 엠패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몸이 아파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힘들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보호 본능과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고 전부 다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립심이 강한 모습의 뒷면에는 그 이면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공포와 두려움 감정이 숨어 있대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선뜻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승화가 되었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걸? 그거 어려울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어떻게든지 이걸 성공해내고 만다. 이런 마음을 먹는 그런 사람이래요.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과로하고 무리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이 사람을 좀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워낙에 예민하기도 하고 또 몸도 좀 약하기 때문에 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힘들어 보이는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서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외유내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이고 쉽게 아픈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내면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립심도 강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인기를 많이 얻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혼의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도서를 읽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명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수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느껴지네요. 뭔가 요가원 같은 데 다니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워낙에 에너지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내면을 다스리고 영혼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나 습관이 있을 거예요. 혼자 조용히 일기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다든지 요가원에 다니면서 요가를 한다든지 영성도서를 읽으면서 영적인 가르침을 얻는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습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이런 것을 상상해보고 미리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이래요. 좀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왜 저렇게까지 상상을 할까? 왜 미리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으로 좀 연약해 보이고 사람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건강해 보이고 건장해 보이는 그런 외모는 아니에요. 뭔가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외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생겼고 이목구비가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좀 사랑스러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좀 예쁘장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예쁘게 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몸도 골격이 튼튼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몸을 가지고 있대요. 전체적으로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좀 지켜주고 싶다,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외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좀 여리여리한 외모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 사람과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좀 추측을 해보자면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는 약간은 예술적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예술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요리사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이유가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식재료들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리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그 분야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 약간은 추상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어떤 특정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이 좀 중요하게 보여서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단순히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고 아름다움을 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딱 특정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좀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거나 인기를 누리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서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것은 처음 구상 단계부터 완성하는 순간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관계 흐름을 좀 뽑아볼게요.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관계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이든 이 상대방 분이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 관계가 끝이 났을 때 두 분이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이별을 겪은 그런 상태여서 처음에는 좀 마음 열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별을 맞고 이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전 사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호감이 가지만 마음을 좀 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또 상대방 분이 이런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별을 겪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 역시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고 여러분과 잘해보고 싶지만 아직 그 이별의 후유증을 겪고 있어서 마음을 닫고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초반에는 관계가 좀 멈춰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전 사람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 엮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전 애인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대방 분의 전 애인의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을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도 좀 신경이 쓰이고 이래서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두 분이 가까워질 수 있고 연인으로 서서히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이나 이 상대방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조금 더 어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가 있는데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하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 상대방 분이 연하인 경우에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와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도 이어서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관계가 끝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퍼레이션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어떤 이별을 겪은 다음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든 이 상대방 분이든 관계 하나를 정리를 해야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분 사이를 갈라놓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선에 크게 개의치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즐겁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대요. 이 관계를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상대방에 관해서 험담을 한다거나 나쁜 소문을 전해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의 직감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고 솔직하게 그 감정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에너지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역시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에너지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 또 두 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공작이 펼쳐지든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 있는 게 즐겁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얼마든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자꾸 닫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 분도 그렇고. 그럴 때 내 마음을 닫으려는 이 시도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보고 뭔가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라면 그 두려움을 제대로 직시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인지를 분간해 내셔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소울메이트 관계를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일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래요. 누가 봐도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모고 풍겨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좀 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이 사람을 보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이 되게 신비롭고 매혹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게 만든대요. 여기 고양이 카드가 나온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곁에 있고 싶지만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대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겉모습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분위기와 아우라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어린아이처럼 웃고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정말 바보같이 장난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겉모습이랑 그러니까 외모랑 이 사람의 내면이 살짝 달라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이고 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풍기지만 실제로 이 사람과 친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상당히 외향적이고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서
한번 마음을 열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친해지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대요. 그런 사랑과 애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아끼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좀 차가워 보이고 좀 냉미남 같은 느낌을 주지만 속은 굉장히 온미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목소리가 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말과 관련한, 노래와 관련한 어떤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래를 잘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취미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창의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뭔가 노래를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취미로 기타 치면서 작사, 작곡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작곡하거나 작사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천진난만하지만 또 중심이 딱 잡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일을 할 때 자기 일에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일적으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의외라고 느끼면서 멋있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크게 반한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키가 평균보다 좀 더 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평균 여자 키, 남자 키보다 조금 클 것 같아요. 키는 크고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에 관련한 일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성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말을 하는 직업,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창의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런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새로운 시각을 더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크고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음악과 관련한 일 또는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 흐름을 좀 뽑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두 분이 만나고 친해질지를 좀 살펴볼게요. 두 분은 친구로 처음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두 분이 좀 우정 관계로 또는 어떤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고 두 분이 만나는 당시에 두 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엮여 있대요. 여러분의 친구가 이 상대방 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친구가 이 상대방 분의 친구의 친구여서 친구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좀 친구들이 엮여 있고 우정 관계가 엮여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난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는 좀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될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런 과정이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이 상대방 분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 분도 그렇고 이 감정이 우정이 아니라 연애 감정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어떤 시점에 내가 얘를 친구가 아니라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얘랑 같이 있고 싶은 게 단순히 친구랑 놀고 싶은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것을 두 분 다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을 좀 억누르려고 하고 이 상대방 분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친구로 머물러 있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서로 괜히 마음에도 없는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막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좀 밀어내려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두 분은 결국 연인이 되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친구로 만나서 그 우정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잠시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노력이 실패하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와의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도 이어서 뽑아볼게요. 조언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감정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 존에서 벗어나는 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연인이 되려면 상대방을 친구로 보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게 우정이라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게 단순히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걸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나는 사실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대요. Heart to Heart Conversation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 역시 내가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이 소울메이트 관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여러분이 타인을 믿는 것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연애 감정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믿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슴을 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꾸 불신의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상대방 분이 워낙에 외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좀 매혹하는 유혹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 게 옳은 일일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지 않을까? 이 사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사람과 연애하는 게 과연 나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이 관계를 믿으셔야 된대요. 이 관계를 밀어내려고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고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상대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감정이 단순히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두 분의 관계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관계를 거부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 전반에 사랑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서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여러분으로 거듭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게시물 탭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